민선 8기 양천구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감사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인 양천구 감사 담당관이 위증 논란으로 파행을 자초하는가 하면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주민 방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내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60세 이상 어르신 4,7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멧돼지 출몰로 인한 소방구조대 출동 건수를 살펴봤더니 은평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와 마주치면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은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각종 논란이 화두가 됐는데요. 예민한 사안이 많았던 만큼 행감장에서는 의원과 공무원 간 언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허위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소식 취재 중인 김진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과 공무원 간의 언쟁 얘기는 지금 앞서 전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감사가 중단되기까지 했습니까? 네, 지난 2일 감사 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작은 위증 논란이었습니다. 구청 감사 담당관실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CCTV 자료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영상으로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 했는데 권한 복무하면 잘못됐죠. 안 했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뭐 지금 어디서 제가 만들었나요? 그건 저희한테 네? 묻지 마세요. 감사 담당관님. 예. 답변 태도 답변 정확하게 태도가 묻겠습니다. 어땠어요? 지금 말씀을 자료 왜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한 부분에 있어서 안 맞으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CCTV 제출을 한 적 없습니다. 자, 저희 감사 담당관에서. 자, 아까 선서할 때 분명히 위증이 있으면 예, 처벌을 예. 받겠다고 선서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취재 결과 양천구 감사 담당관실은 지난달 공문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공단이 관리하는 CCTV 영상 자료 일체 한 달치 분량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감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구청 감사 담당관은 이를 부인했고 그리고 구의회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이유로 이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네, 이게 공문으로도 좀 명확하게 남아있는 내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위증을 한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인데요. 네. 그 이후에 정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고요? 네, 이 정회 직후에 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감사장에는 저희 취재진과 그리고 의회 홍보 영상 촬영팀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촬영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될 게 없었고요. 네. 홍보 영상 촬영팀 역시 의회 홍보팀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 촬영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먼저 질렀지 않습니까? 저렇게 만만합니까? 아니 의회 사무국에 있는 홍보팀장 왜 우리가 불러도 몰라도 왜 직장님이 불러요? 나한테 보고도 없어요. 의원님도 얘기했고 못 알아들어서 제가 전달한 거예요. 참 내가 진짜 코미디네 오늘 보니까.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진을 찍는다고 찍었다고. 네, 정회 이후 해당 공무원과 감사 담당관은 앞선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위증에 또 고성까지 오가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까? 네, 이 청년 창업 카페에 대한 감사 내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퇴장을 요구를 한 건데요. 이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죠. 송준 의원님은 센터장으로서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여기에다 정식 요청합니다. 지금 아까 했던 모든 질의들 속기록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해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법률 검토 받아보시고요. 22년도 2월 28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그럼 올해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적 사유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러면 좀 퇴장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해충돌 방지법에 실제로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 양측의 입장이 달랐는데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 한 명은 행감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네, 고성과 위증 그리고 의원 퇴장까지 좀 정작 주민들이 이렇게 의원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나가는지를
볼 기회조차 얻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방금 저희는 이제 뭐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겠지만 주민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러 오셨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행감장에 들어오자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라며 주민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참관 불허 이유는 양천구 역사상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이 참관한 선례가 없다. 그리고 구의원들이 주민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양천구의 사무국에 확인해 보니까 규정상 참관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지난 1차 정례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이 정례회가 끝나고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기까지 한 달가량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일반 주민분들은 이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전해 듣기 전에는 회의록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다른 논란들은 후속 기사를 통해서 좀 전해주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 관리시설과 같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할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 계획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는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고 종합병원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필요의료시설로 활용하는 건데요. 공공필요의료시설은 감염병 관리시설과 장애인, 재활, 치매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시설을 뜻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 계획 시행과 함께 증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병원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할 수 없는 병원이 21곳에 달한다며 이번에 마련한 제도를 통해 이들 병원이 모두 증축하면 감염병 관리시설이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내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4,7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은평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구비 10억 원을 편성해 11개 수행기관에서 90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3가지로 구분되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 은평구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참여 신청은 은평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등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심에서 멧돼지가 출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 건수를 살펴봤더니 은평구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게 도심에서 멧돼지가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또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은평소방서 이만길 구조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구조대장님, 멧돼지가 가장 많이 출몰한 서울 지역,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은평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역 특성상 산이 있기 때문일까요? 네, 은평구는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심지로 지형적 특성상 멧돼지 출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멧돼지 신고 건수는 일주일에 평균 5에서 한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멧돼지가 보통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지, 도심의 주택가까지 내려오는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겨울철에 멧돼지가 도시로 내려와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이를 찾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다 발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구조대에서는 그럼 이제 멧돼지 발견 신고를 받고 난 후에 출동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구조대에서는 멧돼지 안전조치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하여 신고자가 멧돼지 출몰 현장에서 안전하게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고 멧돼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멧돼지가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도심지로 이동했다면 시민의 안전과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통제와 함께 포획을 시도하는 등의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때때로 협조기관인 경찰 또는 구청과 함께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획 활동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멧돼지와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좀 안전할 수 있을까요?
멧돼지를 만났을 경우 무엇보다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면 멧돼지의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멧돼지가 도망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거나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서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의 지형지물 등을 이용해 몸을 숨기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소방서 이만길 구조대장이었습니다. 연말연시 TV와 라디오, 인터넷 포털에는 수출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냉각, 파업과 정책 뉴스가 가득합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모금과 기부, 봉사활동이 늘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어딘가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가정에 연탄과 난로를 기부하고 있고 혼자 남은 고령자들이 춥고 외로운 연말을 보내지 않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해마다 기부를 이어가는 우리 지역 기업들도 있고 팍팍한 살림 속에서 십시일반 기부에 동참하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 온정의 소식들이 가득 차 더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는 연말을 기대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